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이후 첫 공식 외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동화사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에 흰색 위옷과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진주 목걸이로 멋을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동화사 설법 전 앞으로 도착한 박 대통령은 의현 큰 스님으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통일 대불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박 대통령은 합장하고 분향을 한 뒤 20여 분간 큰 스님의 축원을 받고 덕담을 들었습니다. 통일 대불 앞에서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박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일부 지지자와는 악수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은 데 이어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김계현 대표와 만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동화사 설법전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계현 당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다음 주쯤 김계현 대표가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육가읍 사저에 입주했으며 그동안 외부와 접촉을 자제하고 병원을 다니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은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타임즈 기자를 비롯한 외신 기자들은 이재명 측근들에 대한 죽음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라고 답하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한 기자는 측근 중에서 5명이 지금까지 사망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는가라고 물었는데 이재명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본 네티즌들은 최악의 굴욕 외교, 국민은 숨고 싶은 심정이다 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국제적 망신이다. 외신 기자가 몰라서 물었겠느냐?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측근 5명이 죽었는데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니. 당대표 주변인이 5명이나 죽은 게 얼마나 비정상이면 외신 기자가 물어보겠느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2일 오전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민주당 이재명이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이라면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검찰 수사 관련 외신 기자의 질문에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이 수치스러울 것이다.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가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의 대표이고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였다는 점 역시 부끄러울 것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높은 형량을 재판부가 판결하자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약 9억 8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정근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상당히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며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는데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해왔는데 이런 강제 징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간판 쳐달고 좌파 딸랑이 노릇이나 해오던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면 앞으로 누가 KBS를 돈 주고 볼까요? 이번 기회에 그냥 KBS 방송사 자체를 폐쇄시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2,90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대한 변상금인데요. 서울시는 분향소 철거 행정대 집행 또한 예고한 상태이며 변상금 미납 시에는 재산을 압류 조치할 거라고 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 집행 강제 철거 위협으로 유족들을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니 분향소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설치한 건지 먼저 묻고 싶네요. 변상금 고지서 받고서야 뒤늦게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라는 주장이 참 웃깁니다. 과연 비례대표가 필요할까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토론 2일차가 진행된 가운데 간만에 여야와 경향을 가리지 않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일간 100명의 의원이 연단에 서는 100가쟁명의 논의 과정에서 그간 경시됐던 정치개혁 소신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힘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전원위원회의 2일차 토론에서 연단에 올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비례대표를 폐지해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은 선진 7개국 G7 국가 중 과반 이상의 비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개혁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제 폐지 정치개혁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라사랑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변함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